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고1 국어 신무 해설을 맡게 된 조화정입니다. 오답률 1위였던 2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은 과학 지문이었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파동, 파장, 그 다음에 마루, 그 다음에 반사 등 익숙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 단어들은 저희가 중1 과학 때 배웠기 때문에 다른 글보다 익숙한 단어들로 글을 해석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알고 있는 전제 하에 글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3번을 보면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보기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보기를 보면은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죠. 이 도식화되어 있는 것은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를 나타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적외선,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 적외선과 그 적외선을 흡수하는 흑강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 기체를 검출하고 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를 바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그리고 감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원 램프에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적외선이 광원 램프에 방출한 후에 이 적외선은 가스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셀로 이동한 적외선 중에 이 가스셀 안에 기체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체 분자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체 분자는 광원 램프에서 들어온 적외선 중 자신과 동일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체 분자는 진동수가 증가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야 할 게 있는데 이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파동 에너지를 더욱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 비례 관계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3번 문제에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선지를 도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았으면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파동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파동 에너지가 흡수된 적외선은 파동 에너지가 감소됐겠죠? 그러면 이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을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파동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은 적외선은 그 외의 적외선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의 적외선은 가스셀에서 함께 나온 뒤에 광학 필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광학 필터를 보면은 반사체,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가 이렇게 있죠. 이 사이를 공진층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이 반사체 사이에서 서로 반사되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왕복 운동을 하다가 이 두 번째 반사체로 넘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 채로 두 번째 반사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외의 적외선은 두 번째 반사체에 통과하지 못한 채 광학 필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광학 필터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과 그 외의 적외선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광학 필터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감지기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감지기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과 이 처음의 기준값을 비교하여 농도를 측정하면 이 특정 파장,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조였고요. 글을 간단하게 이해했으니 선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외선은 E에서 감지되지 않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A에서 방출될 때는 단지 그냥 적외선이 방출되었고 이 C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같다고 말을 했는데 B에서 기체 분자가 자신과 진동수가 일치한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흡수된 적외선은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채 C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C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외선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아니라 파동 에너지가 감소되지 않은 그 외의
적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적외선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적외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서 감지되지 않겠군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C에서 감지되었다면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했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C에서 갈 때 이 B에서 이미 1번 선지에서 설명했듯이 기체 분자 중 자신과 진동수가 일치한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C에서 감지된 적외선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파동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 감소한 파동 에너지를 기체 분자가 흡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겠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기 때문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답 골랐지만 3, 4, 5 적절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를 보면은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은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하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글을 설명할 때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넘어갈 때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두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되어 왕복 운동을 하다가 결국 D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 채로 감지로 넘어간다 말을 했죠. 그래서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 채로 감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3번 선지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B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E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작아지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강조했었죠. 이 비례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파동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E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 즉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그 적외선의 세기가 작아지겠죠. 파동 에너지가 흡수당했으니까 파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4번 선지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욱 크겠군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무슨 말이냐면 기체 분자가 그 특정 파동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 2, 3, 4 선지에서 설명했듯이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C에서 나올 때마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군. 아까 설명했듯이 C와 D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다가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 채로 D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군? 이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걸 잘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도 고1 신모 영어 해설을 맡은 김하지입니다. 우선 이 지문인 빈칸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이 영어를 문제를 풀려면 단어부터 잘 외워야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어를 충분히 많이 외우시고 이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이 빈칸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첫 문장을 해석하고 그 후에 사실 이 for instance 앞에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이 예시 내용을 제거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한 후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인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s. 네, 먼저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 이 emotions, 감정은 opposite of rational thoughts, 이 합리적인 생각의 반대로 묘사되는 이 trope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Cognition,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감정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 감정이 있고
여기 rational thoughts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이 합리적인 생각은 바로 이성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감정과 이성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 안에 중요한 요소로 thinking은 또 다른 말로 다시 이성이 됩니다. 이성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면 그 안에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이 감정과 이성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해석하겠습니다.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shapes the emotions we experience.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한답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하는 게 뭐죠?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우리가 경험한 감정들을 형성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여기서도 또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Then those emotions echo back to influence how we think. 그런 다음에 이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이성인 생각이 나왔죠? 생각이 나왔고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감정 또한 다시 돌아가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현재 감정과 이성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 예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 지문 바로 앞인 in this way, 이것은 현재 말하고 싶은 이 주제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in this way는 이 주제와 같은 방향을 뜻하므로 플러스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선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Your emotion will not always be conveyed as intended.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의도한 만큼 언제나 전달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감정이 당신이 의도한 만큼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정답 선지이므로 3, 4, 5번을 먼저 설명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ability to regulate emotions can be learned. 감정을 규제하는 능력은 습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어떻게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도 위 내용의 주제인 감정과 이성이 현재 뭐 관련이 있다는 내용과 상관이 없으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No two people feel 죄송합니다. No two people feel an emotion the same way. 어느 한 사람도 감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죠. 그냥 네,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 often travels far away from the reason. 감정은 종종 여기서 reason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마 이유로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럼 이제 5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reason은 이성입니다. 이 지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reason이 나온 겁니다. 이 감정은 종종 이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말하는 감정과 이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5번 선지 또한 틀렸습니다. 자, 정답인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ve apart. 이 감정과 인지는 바로 말하면 이성이죠. 이성은 떨어진다. 간단하게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이성이 아무리 세게 당겨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감정과 이성은 서로 엉켜 있으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수학 해설을 맡은 오상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촬영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 저번에 관심 주셨던 여러분 덕분이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큰 관심 주셔서 다음번에는 더더욱 정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수 PQ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가 있다. 함수 fx와 양수 m에 대하여 함수 gx를 fx를 m만큼 이동한 다음에 x축 평행 이동 x축 대칭 이동했다네요. 라고 할 때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함수 hx를 두 근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fx, 두 근 사이는 gx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고 이 q의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q가 양수라면 f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gx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근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q는 무조건 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려보면 대충 이런 꼴이 되겠죠.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겁니다. 함수 h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한 방정식 h는 t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서로 다른 모든 시그널의 합이 4p 플러스 2m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범위는 gp부터 5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박스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푼 것이므로 천천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fx의 축은 p, q가 되겠죠? bx의 축은 p 플러스 m, 마이너스 q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보이게 될 거예요. 왜 모든 시그널의 합을 4p 플러스 2m으로 줬을까요? 4p 플러스 2m을 나누면 2에 p 플러스 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꼭지점을 더한 값의 2배라는 것이네요. 여기서 이 참수의 성질을 하나 놔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신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즉시 자퇴를 하시고 중학교를 재입학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점의 합은 이 축의 2배죠. 이걸 알면은 총 한 t에 대하여 4점을 지나는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값의 범위가 gp부터 5까지랍니다. 네, gp는 여기가 되겠고 5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q가 5구나, q는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거 다 알 수 있었고요. 그럼 또 이제 gp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같이 gp의 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q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써두기 시작할게요. 제가 원래 그림을 굉장히 잘못 그렸었어요. 원래 그렸던 것처럼 그리면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려도 요점이 3개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이 점의 좌표가 p, q였고요. 이 점의 좌표가 p 플러스 m, q였습니다. 여기는 범위가 이해 나오겠네요. 이때 값이 g, p랑 같대요. 근데 gp는 이쪽이 p 값이니까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얘네 꼭지점이 이 fx의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점의 x값이 p값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gx의 꼭지점 기준 p 플러스 m까지는 m만큼 간 거고 반대로 m만큼 가야지 이 두 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gp는 g의 p 플러스 2m이랑 같게 됩니다. 이 친구는 f의 p 플러스 2m이랑 같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gx를 fx를 치환한 뒤에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p 플러스 2m은 마이너스 f의 p 플러스 m이 되겠죠. 두 개씩
함수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 4m제곱 플러스 p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m제곱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항하면은 2분의 5의 m제곱은 마이너스 2p가 되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10이 되겠죠. 나누면 m제곱은 4가 되고 m이 양수라고 줬었으므로 m은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으로 준 조건 써서 p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m 플러스 g m은 f의 m 마이너스 f의 0이랑 같죠. 이 대입해 보면은 m이 2였으니까 2분의 1에 2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0 되니까 2분의 1에 p 제곱 마이너스 q가 4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q 지워지고요. 이 p를 보게 되면은 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서 이 넘기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6은 0이 되고 자 여러분 풀이대로 하면은 정답이 안 나오죠. 이게 무엇이냐? 저번에 9월에도 강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부호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2분의 1의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p제곱이 남죠. 9월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이 부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실수하는 이유가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값을 못 구해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각설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가 3이 되네요. 구해보면 자 그럼 해봅시다. M이 2였죠? 곱하기 3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 곱하기 8 정답은 16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이번 문제도 이 네모 박스 잘 정리하고 부호 정리를 잘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번 30번보다는 쉬웠고요. 그래도 이번 30번은 다들 못 풀었겠지만 수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